내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냄새 스트레스는 좀 덜해. 음식 쓰레기 냄새를 못 맡는다고요? 네. 아,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코가 자주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집은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네 마네 뭐 싸울 땐 뭐 난 네가 버려 내가 버려 그런다는데 우리는 뭐 그냥 제가 버려요.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안 힘드시구나 버리는 게. 네, 제가 근데 음식물 쓰레기 전쟁이 없는 걸 부러워해야 될까요? 그러게 다툼 없이 사는 거 좋은데 네. 제가 사실 늘 부녀회장님 유심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심이 있어서 바라보는 건 아닌데 항상 볼 때마다 코를 훌쩍훌쩍 아니면 코가 좀 맹맹 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보이더라고요. 그러죠. 혹시 뭐 병원 가보셨어요? 아유 병원을 왜 안 가봤겠어요. 이게 뭐 코에 병이 났다 해서 비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봐도 당최 그때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건 40년째 비염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아주 죽겠어라는 말이 맞아요. 저절로 나와 사실은. 코는 무슨 솜을 틀어막은 것처럼 막혀서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재채기가 한번 시작되지 막 아주 끝이 없어 그냥. 코가 씨름하고 나면 기력이 빠지고 그냥 머리도 빙빙 돌고 꼼짝을 못 하겠어. 아니 부녀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비염 25년 차거든요. 그래요? 봐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 내가. 그렇긴 해. 근데 이게 코가 안 좋잖아. 그럼 목도 안 좋은지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거기다가 콧물도 뭐 계속 흘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 휴지 꺼낼 시간도 없이 막 떨어진다 갑자기 그게. 비염은 근데 결코 그냥 놔두면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없는 만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12년간 추적 관찰해 보면은요, 그 면역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 중에서 39%는 증상이 그대로였고요, 21%에서는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한 6% 정도에서는 천식, 그리고 34%는 기타 하부 기도 증상까지 새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비염을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놔둬봤더니 낫지 않거나 또는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코 염증인데 비염만 심해진 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비염은 단순히 코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전방 수비수가 무너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전염병 하면 생각나는 병 있으시죠? 있죠. 코로나. 코로나19잖아요. 그때 마스크가 막 봉이 나고 보고서마다 검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이 막 이만큼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검사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 검사했죠. 이렇게 코 속을 검사한 이유는 코를 통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코 면역이 튼튼하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입구에서 컷 하고 이제 막아낼 수 있지만 코의 건강이 망가져서 뚫리게 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전신 질환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당시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가장 지키고자 한 게 바로 코였던 거죠. 코 검사할 때 너무 매워. 너무 싫었어요. 그 다들 되게 트라우마 남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요즘 독감 환자분들 오실 때도 검사를 거기로 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검사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로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대체 코에 어떤 비밀이 있길래 우리 몸을 그렇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 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첫 번째 호흡, 그렇죠. 숨 쉬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통로가 이제 바로 이 코가 되는 건데 이때 우리 코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코 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저 뭐야? 먼지 털이개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코 속을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저렇게 아주 작은 털들이 촘촘하게 길을 내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섬모라고 합니다. 네. 섬모 사이사이로 또 그 위로 콧물 카페트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호흡할 때 밖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약 90% 정도를 일단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코로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살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0%나 그러면 걸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성능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공기청정기네요. 또 이뿐만 아니고요. 네. 코는 숨을 쉴 때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조절해주는 히터 역할 같은 것도 합니다. 네, 그래서 코에서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데워서 몸속 장기들도 자극되지 않게 따뜻한 공기를 네. 이렇게 쭉 보내주는 공조 시스템인 거죠. 와. 네. 신기하다. 공기청정기에 살균기에 히터까지. 네. 야, 이거 특히 겨울철엔 꼭 필요한 게 코에 여기 다 있었네요. 예, 그죠? 그렇네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코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호흡할 때 들어오는 각종 이물질들을 코가 걸러주지 못하게 되면 겨울철에 쉽게 걸리는 감기, 독감, 천식 등의 질병들이 찾아오면서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코가 고장났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폐렴인 거죠. 아이고 세상에. 아니 또 폐렴. 폐렴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80세 이상의 사망 원인에서 2위, 70대에서는 4위로 꼽힐 만큼 노인분들의 생존과 관련이 깊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숨이 찬다 하면서 마른 기침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래 끓는다고 하는 말씀들이 모두 이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네. 실제로 비염이 있는 경우에 기도 전체가 염증 반응에 취약해지고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총명한 총무 미애가 왔습니다. 네. 걱정 붙들어 매. 그렇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대에 생긴 병이 아니더라고요. 과거 조상님들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정치부터 경제, 의학까지 다방면에 박식했던 정약용 선생님 다들 아시죠? 알죠. 그 목민심서 그 저술한 분. 다산정이. 맞습니다. 예. 그분도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코 건강이었대요. 그 내용이 목민심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이 전염되는 것은 콧구멍을 통해 병의 기운을 마시기 때문이라며 전염병을 피하는 방법은 병의 기운을 마시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환자를 만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비염에 대한 기록은 의서에도 생생하게 좀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조선 최고의 명의이자 의학자로 알려진 허준, 다 아시죠? 네. 허준의 도미보감을 보면 입병, 코병은 생명을 바로 앗아가지는 않으나 밤에 잠을 빼앗고 낮에 정신을 흐리게 하여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통비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동비. 선통비기.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막힌 코를 먼저 열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그 허준 선생님이 네. 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허준 선생님이 내 마음을 딱 아시네. 나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멍하고 그거 겪어본 사람만 아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코 건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염할 때 그 염자가 한자로 불꽃 염자거든요. 불화자가 이렇게 겹쳐져 네. 있는. 이게 말 그대로 코에 큰 불이 났다는 그런 뜻이죠. 이 코에 문제가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이 바로 콧물입니다. 근데 제가 네, 코 속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뭐가 보이죠? 여기 노란 콧물 같은데요? 네. 저 콧물이죠. 예. 찐득한 콧물이 통로를 딱 막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숨을 쉬기가 공기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울 것 일단 같은데.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답답한 것도 있는데 청결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런 콧물이 막 차가지고 저는 막 얼른 코를 막 이렇게 풀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콧물 하면 처음에 이렇게 맑은 콧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누런 코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게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코 주변에 보면은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8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콧물이 하루에 한 1리터, 1.5리터씩 나오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 그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거기 균이 들어가면 이제 썩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비동염,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축농증 잘 알죠. 이게 코만 막히는 게 아니라 목에 뭐가 걸린 느낌이라 가래 네. 같은 거 걸려. 자꾸 이렇게 기침 나고 가래도 많아지잖아요. 증상이 심할 땐 머리도 아프죠. 또 몸이 피곤해서 종일 누워만 있어야 한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두통,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또 얼굴에 압박감도 생기고 또 몸에서 또 급성일 경우에 열도 동반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축농증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게 거기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코에서 시작된 염증 물질이 이게 장에 가서 붙으면 장염, 위에 가서 붙으면 위염, 관절에 붙으면 관절염, 전신 염증의 위험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그런 만성 염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코 속에서 염증이 퍼진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눈이랑 머리일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왜냐면 코랑 가장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이 비염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 진행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다 뭐예요? 이상하게 확 눈에 띄는 거 보이시죠? 네. 허연 거요?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염증으로 생긴 농약입니다. 농양. 네, 농양. 아. 안화 농양은 눈 주위의 부종, 붓고요. 시력 저하를 동반하고 또 뇌 농양이 생기면 당연히 머리 이상이 생기니까 두통, 발열, 오한, 불안, 식욕감퇴 등을 동반해가지고 심각한 경우에 뇌압이 계속 오르면서 구토, 발작, 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 네. 감기 증상인지 비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이렇게 반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게 비염이냐 이게 감기냐. 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자, 다들 손바닥 한번 펴보시고요. 네. 네, 혹시나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가 연속으로 나온다. 두 번째, 맑은 콧물이 감기 없이 계속 흐른다. 세 번째, 코막힘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하다. 네 번째,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2주 이상 코감기 증상만 계속 지속이 된다. 3개 이상 손가락을 접으신 경우는 아, 내가 비염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네. 이게 워낙 비염이 오래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사실 상당수의 비염 환자가 증상이 있어도 아, 내가 비염인구나 이렇게 자각을 못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지만 이 비염이 진행이 되면 이 코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신 질환으로 확대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코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비염이 괴로운 게 일단 숨을 못 쉰다는 거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코도 풀고 뭐 관리를 할 수 그렇지. 있지만 잘 때는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요. 방금 비염 항목에도 있듯이 잘 때 입 벌리고 잔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제가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자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마르고 또 목이 막 칼칼한 이런 아주 조금 기분 안 좋은 기분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 모두 위험해. 네.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코 대신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놀랍게도 저희 성인의 절반 가량이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한다고 합니다. 절반씩이나요? 네. 근데 일단 코로 쉬든 입으로 쉬든 숨만 잘 쉬면 되는 글쎄 거 말이야.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예, 문제가 됩니다. 어. 예. 입에는 코점막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섬모나 점액질처럼 어떠한 방어막도 없기 때문에 네. 오염 물질이 그대로 그대로.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 야. 만성 염증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고령층의 사망 원인으로 손꼽히는 폐렴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흡인성 폐렴 환자의 대다수가 구강 세균이 바로 폐로 들어가는 게 원인이었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이고.
게다가 걸러지지 않은 공기를 입으로 들여 마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온 염증은 또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점점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았던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25%, 심근경색의 위험은 2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천식 발작을 경험한 환자가 비염까지 동반할 경우에는 협심증의 위험은 최대 2.42배까지 치솟아서 위험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미 혈관이 나쁜 상태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고지혈증 있으면은 비염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자면서는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게 문제죠. 그죠? 내가 잘 땐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비염 환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질 때가 이 바로 잠잘 때, 수면 중에. 네. 예, 특히 이제 비염 환자들이 잠을 잘 때 하는 이 행동이 심각한 경우에는 돌연사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 이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코에서 다 공기를 걸러주거든요. 근데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내려오면 목에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목젖이나 혀 근육 같은 것들이 늘어지게 돼요. 이제 물컹물컹해지면서. 이제 그러면 기도가 쉽게 막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이 호흡이 적게는 한 10초 그리고 길게는 뭐 30초 이상 숨이 끊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질환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코 건강, 네, 비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많이 유발이 됩니다. 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고요. 또 중요한 거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의 발생 빈도가 약 1.8배 정도 더 높았는데 이게 무서운 사실은 이게 이제 곧 바로 사망을 부르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자다가 입을 벌리고 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꼭 코로 숨 쉬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것도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있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선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엄청 이 이쁘게 사진? 생겼어요. 귀여워, 똘망하게 생겼네. 네. 잘생겼죠? 네,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똘똘하게. 예. 네. 사진 속 소녀는 10살 때 사진인데요. 원래 코로 숨을 잘 쉬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14번째 생일에 소녀는 햄스터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코가 막히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하기에 햄스터 털이라든가 네. 햄스터를 키우는 환경이 아마 비염을 유발하면서 증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소년이 입으로 숨을 쉰 지 3년 만에 이 사진에서 봐도 입을 벌리고 있죠. 얼굴이 엄청 네, 길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처지고 더군다나 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 무턱에 가깝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과 얼굴의 구조가 변하면 기도를 또 압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질병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은 물론 얼굴의 변형까지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염 탈출에 성공한 심소은 씨입니다. 아들, 청소 좀 하자. 집이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환기도 좀 할게. 제작진이 오자마자 창문부터 여는 주민님. 심소은 씨의 집에는 청소와 환기는 필수라는데요. 한겨울 영하의 날씨인데 춥지 않으세요?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지내면 코 속이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22도 아래로 낮춰놓고 조금 춥게 지내요. 좀 죄송해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습도입니다. 비염에 적합한 약 50%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4대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심소은 씨가 이토록 청소와 환기에 집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심소은 씨의 직업은 라이브 쇼호스트입니다. 공장에서 매일 상품을 받고 먼지를 닦을 새도 없이 방송을 해야 했죠. 코를 자극하는 매운 음식을 계속 끓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코가 망가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비염이 심할 때는 계속 코를 풀어야 되고 방송하다가도 코가 나올 때가 있어요. 코골이 증세도 굉장히 심해져서 수면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웠다가도 콧물이 뒤로 넘어가니까 계속 재채기가 나고 비염으로 시작된 염증은 피부염과 결막염, 식도염 등으로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 방송국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 오늘 되게 떨려. 방이 너무 건조하지 않아? 가습기 아 틀을까? 맞다. 응. 엄마 이거 하느냐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비염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비염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원을 자주 다녔어요. 비염과 아토피는 또 거의 같이 다닌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아들의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비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누워도 이제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왔어가지고 좀 그럴 때 되게 많이 불편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늘 이제 좀 되게 답답했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 좀 해보자. 그래. 비염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할머니 요새 겨울이라 비염 괜찮은지 모르겠다. 엄마 잘 지내셔? 잘 있지. 엄마 작년에 충농증 수술하고 겨울 되니까 또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겨울 되니까 또 그냥 자꾸 비염이 생기네. 아,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 수술해도 계속 관리해야 된대. 소은 씨의 친정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비염을 앓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도 비염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충농증 수술을 작년에 하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아직도 또 콧물이 나고 또 가래가 끓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며 심소은 씨는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비염을 이겨내자 결심했답니다. 그래도 코막힘이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요? 알려드릴까요? 이거 온열팩인데요. 이 온열팩을 코에 얹어놓고 좀 쉬잖아요. 코 속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따뜻한 온열팩으로 코를 찜질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염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님, 온열팩은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너가 이거 좀 씻어줘. 엄마 재료 준비 좀 할게. 어머, 아드님이 참 효자세요. 달래요, 달래. 봄 달래는요,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많아서 아주 면역력에 좋아요. 비염 증상을 완화하려면 코 속에 가득 찬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달래 된장찌개 되게 맛있게 됐어. 향기 좋지? 향이 너무 좋다. 자,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된장찌개 맛있나 먹어봐봐. 어때? 맛있어. 와, 내가 끓였지만 맛있다. 괜찮네. 어머니 평소에도 혹시 이렇게 식사하세요? 네, 맵고 짜거나 또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더 비염 증세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건강밥상으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요, 집밥만큼 건강한 게 있나요? 그런데 심소은 주민님이 비염 탈출을 위해 반드시 챙긴다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다 먹었어? 잘 먹었어. 너무 잘 잘 먹었다. 다행이네. 아, 그거 어딨지? 우리 그 먹는 거 챙겨 먹던 거. 그거 알았어. 엄마 줄게. 비염을 혹독히 겪은 두 분에게는 아주 이거 말하는 익숙한 거지? 비법 같은데요. 모자가 꾸준하게 챙기는 이것 도대체 뭔가요? 어머니 방금 드신 게 이게 뭐예요? 이게요. 300초 추출물이에요. 지인이 비염에 좋다고 추천해 주셔갖고 얼마 전부터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코로 잘 숨을 못 쉬었어요. 밥 먹을 때도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뭘 먹으니까 콧물이 흐르고 힘들었거든요. 확실히 이걸 먹으니까요. 코 건조해짐도 좀 편안해지고요. 콧물도 좀 덜 흐르는 것 같고 제가 코가 숨쉬기가 편해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비염 때문에 아마 아토피랑 이런 것도 되게 심해서 뭐 이런데 뭐 접합부나 이런데 좀 많이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어요. 3대에 걸쳐 참 끈질기게 괴롭혔던 비염. 주민님의 노력으로 비염이 완화되니 어떠세요? 요새 느끼는 게 코로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말하기도 좋고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야, 이게 숨 쉬는 게 편해지니까 우리 주민분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이 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요. 주민분이 비염 관리에 성공한 비결을 발견했어요. 300초 추출물? 이게 핵심 비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나도 거기에 눈길이 가더라고. 그런데 300초 추출물이 어떻게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 그러게. 300초 추출물 그 이름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300초 사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300초란 이름이 생긴 거는 이 꽃과 잎과 뿌리 세 가지가 다 하얗다고 해서 300초라고 부릅니다. 300초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해독의 풀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해독의 풀이라고 불렸을까 하고 이제 민담을 찾아보니까요. 선조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보면 독사에 물린 상처에 300초 잎을 지리겨서 붙이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뱀조차도 300초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며 정화의 힘을 가진 식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와. 이토록 귀하게 좀 예전부터 여겨지다 보니까 이 300초를 탐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 있죠. 오래 살고자 했던 욕망의 이 진시황입니다. 예. 이 진시황은 다들 알다시피 불로장생을 위해서 신하 서복에게 네. 이 동남 동녀 3,000명과 함께 불로초를 찾아오라 명령을 했는데 이때 서복이 찾은 불로초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이 300초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제주도의 정방폭포에 가면 서복이 폭포의 절경을 감탄하며 이곳을 지나갔다는 뜻으로 서불 과차를 새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를 기념하여서 조성된 서복 불로초 공원에는 300초를 포함한 약용식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해독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몸을 공격하는 염증을 꽉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 허준 선생님이 저술했던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이 300초가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살균 작용을 도와서 설사를 완화하고 이뇨 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제거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명의 허준 선생의 기록에도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코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던 허준 선생님인데 그 해결 방법으로 300초를 기록에 써놓으신 거니까 그건 믿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아니 믿을 수 그런데 있죠. 그 정도로 이 약초가 좋은 거였으면 밭에 심어서 왜 키우지 않았을까? 나 같았으면 논이고 바치고 다 심어서 팔았을 것 같은데. 그잖아. 그 좋은 생각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 과거에도 300초는 광범위하게 재배하기는 어려운 식물이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300초는 멸종위기 식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할 만큼 아주 귀한 식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민님이 이 비염에 도움을 받은 이 300초는 이 300초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 유효한 성분만 추출한 LHF 618이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니 진짜 저 믿음이 갑니다, 진짜. 근데 이제 300초에 어떤 성분이 이 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핵심은 바로 300초 추출물 속 풍부한 미켈리아닌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학염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미켈리아닌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플라노보이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염증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게다가 300초 추출물에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카날, 이것도 어렵습니다. 데카날. 예. 그리고 호흡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타닌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코 점막을 튼튼하게 강화하고요.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염증 물질로 꽉 막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예,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숨을 쉬어도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켈리아닌이 풍부한 300초 추출물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 속이 시원해. 이 통로를 막고 있던 염증이 줄어들면서 막혀있던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긋지긋한 비염을 해결할 실마리가 드디어 보이는 것 같네요. 이제 나도 밤에 입 닫고 숨 좀 편하게 쉬면서 살아봐야지. 자, 여기서 제가 우리 부회장님의 염원을 담아서 코가 뻥 뚫리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검지를 이렇게 콧구멍 아래쪽에 요 광대뼈 라인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광대 중간 정도에 가면 이렇게 꼭 시원하게 눌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코 옆. 이곳을 한 10초간 꾹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그리고 조금 옮겨서 이 콧망울 바로 아래 움푹 파인 부분도 새끼손가락으로 10초간 꾹 눌렀다가 떼고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거 갑자기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야, 이거 희한하네. 머리도 좀 맑아지는 기분도 드는 것 머리도 좀 같고요. 시원하고. 네. 네, 이 부위가 사실 구비동이랑 코로 들어가는 신경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마사지하고 시원한 거를 느끼셨던 분들은 이미 비염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거는 사실 비염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관리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염증을 잡는 300초 추출물이라는 거죠? 300초 추출물은 이제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폐와 같은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코 건강이 망가지며 오염 물질이 그대로 폐까지 들어와서 각종 염증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폐가 망가진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때 염증을 잡아주는 300초 추출물을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보시죠. 저기 막 없어지네. 염증이 사라지고 야, 있어요. 깨끗이 사라지네. 야. 네, 이 300초 추출물이 염증을 완화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제가 폐 모형으로 설명해 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코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거나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염증이 향하는 곳이 바로 폐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300초 추출물이 폐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로 염증을 유도한 곡물의 폐에다가 300초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폐 손상의 정도가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고령층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폐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00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비염뿐만 아니라 폐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 근데 우리가 염증은 한 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그러셨죠? 그럼 나처럼 비염을 40년 앓았으면 다른 곳에도 염증이 이미
퍼져 있다는 오, 얘기인가요? 그렇네. 안타깝지만 염증을 오래 알아서 이 염증 상태가 만성 염증으로 발전했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이 체내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 삼백조 추출물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혈증을 유도한 동물에게 이 삼백조 추출물을 투여해 봤더니 생존율이 20%에서 무려 8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많이. 이게 특히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계사 인자하고 또 간 손상을 나타내는 효소의 활성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조금만 피곤해도 사실 간을 걱정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의 독을 해독해주는 기관인데 간 손상을 줄여준다고 하면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몸 속에 독소를 해독하고 면역력을 관장하는 곳이 바로 간인데요. 삼백조 추출물을 꾸준히 챙기면 간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동물의 간에 염증과 손상을 유도하고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사진은 간의 염증과 딱딱하게 굳은 섬유화가 유발된 상태입니다. 예, 색상도 좀 네. 칙칙하게 변했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구팀은 간이 손상된 동물에게 이 삼백조 추출물을 8주간 경규 투여시켰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이 좋아졌어요. 색이 이뻐졌다. 약간 더 굳은 부분도 네. 줄은 거. 핑크해지면서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삼백조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간 손상이 감소되고 간 조직에 흉터가 쌓여 딱딱하게 굳은 간 섬유 조직이 사라져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삼백조 추출물은 손상된 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위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손상된 부위에 삼백조 출출물을 투여해 봤는데 위 출혈 면적이 약 5% 미만으로 감소해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삼백조 추출물이 코에 있는 염증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어디가 와, 진짜 멋지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코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가 공기청정기라고도 했고 살균기라고도 했고 가만히 있어보자. 코를 지켜야 호흡기 질환도 지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코는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 몸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자 네. 면역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코를 지키면 우리의 면역력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백조 추출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은 우리의 코를 지켜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곧 질병의 최종 보스인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암인가 보다. 이게 이제 유방암의 줄기세포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에다가 삼백조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암세포 덩어리가 이렇게 눈에 띄게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암을 좀 겪어봤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몸집을 키우는 게 암이고 암세포를 죽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백조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이 얼마나 강력하면 암까지 줄여주겠어요.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것 같아요.